하얀 웨딩드레스가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를 스칠 때 그녀의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 같았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시작이 아닌 끝을 위한 날. 축복 대신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름 때문이었죠. 그녀가 잔을 건네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욕실을 붉게 물들였던 피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한 사람의 눈빛, 단 한 모금의 술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없던 변수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하죠. 누구의 선택이 복수였고 누구의 행동이 구원이었을까요? 그날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건 증오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부드럽게 끌렸습니다. 서지연의 붉은 입술이 미소를 그렸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 하지만 축하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네요. 하객들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지연은 화려한 결혼식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샹들리에가 빛나는 홀에서 그녀의 시선은 한 여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강미숙. 그녀의 시어머니가 될 여자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지연이 미숙에게 다가가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고마워, 며느리. 미숙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 독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웠어요. 곧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15년의 한이 이 한 잔으로 풀릴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웨딩 플래너 박소라가 서둘러 다가오다 미숙의 손에 있던 잔을 쏟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바로 새 것을 가져올게요. 소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연과 짧은 눈빛을 교환했죠. 괜찮아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라는 재빨리 새 잔을 가져왔어요.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획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소라가 새 잔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 씨. 당신의 건강을 위해. 미숙이 잔을 들었어요. 지연도 자신의 잔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피어올랐어요. 소라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앞날을 위해 건배해요. 지연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미숙이 먼저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지연도 따라 마셨습니다. 순간 지연의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계획과 달랐습니다.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무슨 일이...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강민호의 외침이 들렸어요. 지연아! 지연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민호가 달려와 그녀를 안았어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의사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지연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사이 소라가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 누군가 소리쳤어요. 민호의 얼굴이 지연의 시야를 채웠습니다. 버텨! 제발!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왜 소라가 잔을 바꿨을까?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지연은 미숙의 얼굴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진짜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욕조를 물들였습니다. 13살 지연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어요. 엄마의 손목에서 흘러나오는 피였습니다.
엄마. 지연의 비명이 욕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미영의 창백한 얼굴에는 이미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쪽지에는 단 한 줄. 강미숙을 용서할 수 없어. 지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결혼식 3개월 전 지연은 자신의 방에 앉아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강미숙의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었죠. 드디어 지연이 속삭였어요. 손가락으로 미숙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는 어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강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취직한 지 이제 1년. 철저한 계획이었죠. 지연 씨, 이번 주 보고서 준비됐나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였죠. 네. 이사님 방금 마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데스크로 다가왔어요. 항상 완벽하네요.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건 행운이었어요. 지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수를 위해선 그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강미숙의 며느리가 된다고? 박소라의 눈이 커졌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죠. 적어도 지연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소라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소라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 가족을 알아요. 내 언니가 그 집 때문에 죽었으니까.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자였어요. 당신도 복수를 원하나요?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매일 밤 꿈에서 언니를 봐요. 웃고 있지만 눈은 슬퍼요.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났습니다. 공통의 아픔이 그들을 이어주었어요. 지연의 아파트, 소라가 미숙의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독약은 구했어요? 소라가 물었어요. 지연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작용해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소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보였어요. 괜찮아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그냥 갑자기 언니 생각이 나서요. 지연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가 죽던 날 별이 참 많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꿈이 별처럼 빛나길 바랐는데 소라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어요. 결혼식 날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소라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지만 지연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네.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여자는 복수의 계획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모니터 불빛이 경찰서 조사실을 차갑게 비추었습니다. 형사 김도진의 날카로운 눈빛이 결혼식 CCTV 영상을 훑고 있었어요. 화면 속 박소라가 의도적으로 술잔을 바꾸는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확실해요. 우연이 아니었어. 도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소라의 표정이 화면에 고정되었죠.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지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빛이 눈을 찔렀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
그녀가 간신히 속삭였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정신이 들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민호가 물을 건넸어요. 지연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결혼식 미수.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내 방에서 엄마에 관한 자료들을 발견했어. 지연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한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서 조사실. 소라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소라 씨, 의도적으로 잔을 바꾼 거죠? 도진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침묵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지연 씨와의 관계를 말해보세요. 도진이 다시 물었어요. 소라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녀를 지켜준 거예요. 도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지켜요? 독이 든 술을 마시게 했는데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 독은 미숙이 마시게 될 잔에 있었어요. 지연이 넣었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강 가문의 저택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부인, 경찰이 오셨습니다. 가정부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강미숙 씨, 도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지연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저와 지연의 어머니는 옛 친구였습니다. 도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친구요. 그런데 왜 지연 씨가 당신을 해치려 했을까요? 미숙의 눈에서 슬픔이 번졌어요. 오해예요. 오래된 오해. 민호는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지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엄마를 죽음으로 몰았어요.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병원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강태준이었습니다. 민호야, 이 일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움직이고 있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진실은 뭐예요? 지연이 왜 우리 가족을 증오하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할 필요 없어.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겼습니다. 민호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경찰 2명이 박소라를 연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니가 죽던 날 비가 많이 왔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 도진의 펜이 멈췄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라의 눈빛이 먼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는 강그룹의 비리를 발견했어요. 그날 밤 증거를 들고 강태준을 만나러 갔죠.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이 사건이 단순한 독살 미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98년 여름,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예쁘다. 젊은 미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서미영은 볼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약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태준 오빠가 프로포즈했어. 미영의 목소리가 설렜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미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민호는 의사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독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처졌어요. 안도감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또 누가 넣었을까요?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경찰이 밝혀야 할 일이겠죠. 민호는 지연의 병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구치소 면회실. 미숙이 소라를 마주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지연이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미숙의 말에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소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CCTV를 봤어요. 지연이가 걷는 잔에 독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소라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왜 그 자리에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연이의 어머니, 미영이에게 진 빚이 있으니까요. 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야기가 자신이 알던 것과 달랐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 있을 거야.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3명의 젊은이가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태준, 그리고 2 여자.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여자는 분명 젊은 미숙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지연이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뒤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태준, 미영, 미숙. 1998년 여름. 민호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도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서지연 씨,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일기장?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지연의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15년 동안 믿어온 진실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미영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눈물처럼요. 미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나를 미워했죠. 이해해요. 미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경찰서에서 소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이 허락한 특별 조사였어요. 이건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 있었어요. 강그룹 비리 은폐, 내부 고발자 실종. 소라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언니의 이름이 기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서미영의 이름도. 두 사람이 함께 일했다고? 소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연의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이 건네준 거였어요. 오늘도 미영이 맞았다. 내가 막으려 했지만 태주는 날 밀쳐냈다. 미영이 울며 내게 말했다. 태준 오빠가 미숙 언니를 사랑한대. 나는 그저 강그룹 며느리로 필요한 거래.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미영이 강 그룹의 비리 자료를 모으고 있다.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듣지 않는다. 내 자존심을 되찾을 거야. 미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 자살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태준이 무슨 짓을 했을 거야. 미숙이 전화해서 울었다. 그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내 딸 지연이 언젠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잘못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지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15년 동안 믿어온 진실이 거짓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됐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의 원인이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랜 증오가 방향을 잃은 화살처럼 흔들렸습니다. 미숙은 엄마의 측우였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병원으로 오고 있어. 경찰에 연락했지만 민호의 말이 끊겼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숙은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숙,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 태준이 미숙을 밀치고 지연의 병실을 향해 걸어갔어요. 미숙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끝내야 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갑자기 태준의 손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태준! 안 돼! 태준이 미숙을 밀쳤습니다. 미숙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지연과 민호는 밖에 소리를 들었어요. 민호가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외쳤어요. 태준의 눈빛이 미쳐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모든 걸 망칠 순 없어.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복도에 쓰러진 미숙이 마지막 힘을 모아 태준의 다리를 잡았어요. 태준이 넘어졌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강태준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수갑을 찬 손목에서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지연과 민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강태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및 회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원 정원 미숙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 감긴 붕대가 햇빛에 희게 빛났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앉을래요? 미숙이 옆 벤치를 가리켰어요.
지연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와 많이 닮았네요. 미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의 목에 무언가가 걸린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 15년간 쌓아온 미숙에 대한 증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감했어요. 너무 용감했어.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요. 지연의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소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박지영 명예회복위원회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언니,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자료 잘 받았어요. 덕분에 언니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언니와 지연 씨, 어머니가 함께 모은 비리 자료가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강태준의 죄를 확정짓는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소라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강그룹 회장실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새 출발을 해야겠죠.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개혁안이 놓여 있었어요. 비리를 뿌리 뽑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전화가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민호 씨, 시간 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심리 상담실, 지연은 상담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어요. 이제 그게 사라지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설레는 일이죠. 지연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제 엄마를 위해 살지 않고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비치는 공원, 세 여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숙, 지연, 그리고 소라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서미영의 묘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지연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미숙과 소라도 꽃을 내려놓았어요. 세 여자의 눈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엄마.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천천히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이것은 모녀의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민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도 이곳에 왔습니다. 지연이 민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